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시간,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아시아 문학을 읽는 시간, 오늘은 터키의 작가 아지즈 네신의 소설 모음집 일단 웃고 나서 혁명 골랐습니다. 제목 재밌죠? 일단 웃고 나서 혁명. 터키 하면 떠오르는 것 뭐가 있습니까? 푸른 바다, 이스탄불, 쿠르드족을 떠올리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교차로, 또 어떤 분들은 오르안 파묵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이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터키의 작가 제가 몇몇 소개해 드렸다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오르안 파묵도 있고요. 그리고 야사르 케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지즈 네신이라는 걸출한 풍자 작가입니다. 일단 웃고 나서 혁명. 네, 아지즈 네신은 그야말로 터키의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모양입니다. 터키의 국민 작가 하면은 오르안 파묵을 떠올리실 분이 많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요. 근데 터키의 그 국민들,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지즈 네신이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책을 읽어봐도 그래요. 이 오르안 파묵은 조금 어려운데 아지즈 네신은 그야말로 이야기꾼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하고요. 풍자와 해악이 넘칩니다. 이 아지즈 네신은 1915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2년에 고아교육을 위한 내신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 재단이 아주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령하 독재 권력에 저항한 대표적인 지성으로 손꼽힙니다. 아시아의 정치 권력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터키도 독재 권력에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풍자를 무기로 해서 아지즈 네신은 글쓰기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당했다고 하죠. 많은 터키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장편 소설로는 생사불명 야사르입니다. 뭐랄까요? 우리말로 하자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 야사르의 삶을 그리고 있는 정말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죠. 그리고 튤슈를 사랑한다는 것은, 개가 남긴 한마디, 개가 남긴 한마디 동화입니다. 동화도 많이 쓰는데요. 한국의 동화도 몇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가 남긴 한마디도 있고요. 그리고 당나귀는 당나귀답게, 제이넵의 비밀편지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자신의 감옥 생활 등등을 비롯해서 경험한 일들을 짤막한 에세이식으로 쓴 책입니다. 이 한 작가를 알다 보면은 그 현대사가 보인다고 했죠. 터키의 경우는 아지즈 네신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오르안 파묵을 읽어도 터키 현대사를 만날 수가 있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웃고 나서 혁명 어떤 책인지 보겠습니다. 체 게바라가 딱 표지 모델로 있죠. 이 책에는 13편의 단편소설이보다는 이 손바닥 장자 쓰는 장편소설, 꽁뜨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3편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만한 위정자, 손발이 묶인 언론, 그리고 보신주의에 집착하는 공무원, 자신의 이익만 좇는 비겁한 시민 등등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만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간결하면서도 생생하게,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유머가 핵심입니다. 웃음이 핵심이죠. 이 책에는 우리는 외면의 영광을 뽑지 않았다. 재밌습니다. 선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관계에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혁명이 아무도 모르게, 기가 막힌 소설이에요. 짤막한데 아주 날카롭습니다. 말로만 혁명하면 무엇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영웅되기 참 쉽죠? 이 작품은 오늘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집에 미국인 손님이 온다.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이 미국의 정신적으로 노예가 된
터키인들의 일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곳은 얼마나 멋진 나라인가. 멋진 나라일 리가 없겠죠. 여행이나 관광으로만 만나는 터키하고 다른 터키의 그야말로 속살을, 이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 영웅되기 참 쉽죠 라는 작품 조금 깊게 살펴보죠. 가짜뉴스에 중독된 어느 기자의 얘기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성실한 기자를 꿈꾸었던 한 사내가 있습니다. 집안도 꽤 잘 살았었는데 집안이 서서히 몰락해 가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아무리 자신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기사를 작성해도 실리지가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래전에 기자 일을 포기했지만 하도 자기 기사가 안 실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신문 기자임내 떠들며 기자증까지 보여준 터라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보낸 기사 중에 한두 편이라도 실리는 날엔 신문사에서 애걸복걸하고 붙잡는데도 듣지 않았어. 사퇴해버렸지 라고 말할 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러던 어느 날이 문제입니다. 내가 일하는 신문사에서 편지가 왔다. 아무리 이 노력을 해서 기사를 써도 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실리지 않을까? 이 신문사를 그만둘까? 때려칠까? 기자를 그만둘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참에 신문사에서 편지가 옵니다. 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히 아는 암흑의 기자. 우리 신문은 이상적이고 전문적인 신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문에 독창적인 기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특히 신문에 실리는 기사는 흥미로워야만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기사로서의 중요성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5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별다를 것 없는 일이지만 한 사람이 5사람을 죽여 먹어치우는 일은 기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축구 경기에서 관객들이 심판을 때리는 것은 평범한 일이지만 심판이 관객을 때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지요. 70 나이에 손자까지 있는 남자가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된 뒤 5쌍둥이를 낳는 것과 같은 희귀한 사건은 기사거리로 아주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귀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발간되는 우리 신문을 대표하는 기자인 바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감안해 일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요청합니다. 귀하의 성공을 기원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센세셔널리즘, 황색 저널리즘에 어울리는 기사를 써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편부당하고 이상적이고 전문적인 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소리들이죠. 잘 아시겠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가도 불편부당, 어느 쪽에도 어느 당파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라고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사훈을 보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자들 보면 놀랍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고서 이 기자인 나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차,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해서 가짜뉴스를 제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있는데 불현듯 기자로서의 영감이 떠올랐다. 맞은편 들판에서 갓 새끼를 낳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새끼를 낳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마을 소식 될 수가 있죠? 우리 새끼를 몇 마리 낳았다. 그 양떼 사이에 당나귀 2마리가 있었다. 나는 그 당나귀들을 보고 느낀 점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전보로 그 글을 신문사에 보냈고 그 기사는 다음날 신문 3면에 실렸다. 도대체 어떤 기사였을까요? 당나귀가 양을 낳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마을에서 26살 된 수컷 당나귀가 양 2마리를 낳았다. 새끼 양 1마리는 나이팅게일처럼 지저귀는데 다른 1마리는 벙어리에다 귀머거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컷 당나귀는 꼬리로 양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마을 노인들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례없는 일이니 이를 행운과 길조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우습죠? 응? 새끼 양 1마리는 나이팅게일처럼 지저귀는데 다른 1마리는 벙어리에다 귀머거리라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그리고 수컷 당나귀는 꼬리로 양들에게 젖을 먹인다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신문에 떡하니 이제 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한 이 풍자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말도 안 되는 뉴스에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웃음으로 넘길 것만은 아니죠. 이런 기사를 쓰다 보니까 점점 재미를 붙이게 돼요.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돈벌이도 되죠. 집안은 망해가지만 자신이 먹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기사는 거짓 기사를 낳고 이제는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80살에 죽은 남자가 자식이 6, 손자가 30명인데도 수총각이었다는 사실이 시체를 닦는 간이 침대에서 밝혀졌다고 썼다. 항상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축구 경기장에 대해 썼다. 늘 수치스러운 일과 재앙만이 신문에 실렸다. 내가 무엇을 쓰든 신문에 실렸다. 그것도 제1면에. 내가 쓴 많은 기사가 대서특필되곤 했다.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사를 꾸며내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외출에 라크 한 병을 마시고 대마초 3대를 피우면 기상천외한 영감이 떠올랐다. 라크는 터키의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술입니다. 저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타면은 우유처럼 바뀝니다. 아주 맛있는 대중적인 술입니다. 이 라크 한 병이나 대마초 3대를 돈 봉투로 바꾸면은 광고로 바꾸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거짓 기사들, 페이크 뉴스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옳은 기사를 씁니다. 이 기자가. 어쩌다가 이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주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 고위 공무원을 좋아해서 거짓말 한마디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사를 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내가 기자가 되어 쓴 바른 기사가 처음으로 신문에 실린 날 나는 체포되었다. 지금 나는 교도소에 있다. 여러분도 각 신문에 교도소에서 머리카락이 잘린 민주주의 영웅이라는 기사와 함께 실린 내 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내 직업을 배반한 벌을 받은 셈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의 영웅이 되었다.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단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지금 그것을 채워가고 있다. 감옥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모양입니다. 옳은 기사를 쓰면은 감옥에 갇히는 세상이라는 얘기겠죠. 온갖 거짓 기사를 써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터키만 얘기인가요? 요즘 정말 기자들의 자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라떼는 이라고 뭐로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자들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철학도 없고요. 가치관도 분명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책도 한 거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는 책을 이 기자들이 들었다면 저런 기사 쓰지 못할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기자들이 오늘의 책을 읽는 시간까지 저는 열심히 이 코너를 지탱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완배 기자가 떠나면서 많은 분들이 시리에 빠져 있으실 줄 아는데 언젠가는 또 돌아오시겠죠. 그때까지 제가 한 구석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이미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What can be done to counter fake news? 페이크 뉴스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읽은 책과 함께 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지즈 내신의 소설 일단 웃고 나서 혁명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